항상 챙겨주지 않나? 네? 그래서 내가 챙겨주지 않나? 아마 잠깐 사이에 여러분도 서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좀 풀어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죠? 네. 벌써 그렇게 하고 그럼 이게 벌써 글씨 달라지 변화가 생겨지는 거예요. 글씨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양서방도 그거 자꾸만 다른 거 뭐 하는 거가 혹시 연관이 있어가지고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등등을 하는 것도 미루어 짐작하지만 그게 그럴까 생각해보자. 자, 한번 봅시다. 제목은 총론 고금 석각. 참나 얘들도 참 이게 석각이 좋은지 각석이 좋은지 여러분 그 얻은 게 좋아요? 내가 이거 몇 번 질문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게 논문 쓸 때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책을 봤었을 때 한 책만 보고 논문 쓰지 않잖아요. 여러 책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각석이라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석각이라고 했었으면 그걸 인용할 때 아니면 그걸 쓸 때 보면 이렇게 한다고. 근데 쓰는 거는 자기가 혼자 쓰잖아, 그치? 그럼 논문을 심사한다든가 논문을 보는 사람은 이게 각석이 맞아, 석각이 맞아,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논문 쓸 때는 자기가 한번 각석했으면 각석이고 석각했으면 석각이야. 둘 다 똑같은 말이니까. 새긴 돌에 새긴 거 똑같은 거야. 비석도 괜찮고 석비도 괜찮아. 석비라는 말도 쓴다. 그건 돌비라는 뜻이야. 비석은 푸른 거지, 그치? 비문을 새긴 돌, 이런 뜻이겠지. 석비라는 말 안 들어봤어요? 많이 써. 네. 그럼 어떤 거는 석비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비석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비석은 비석이다. 비석은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보는 거는 비문을 보는 거죠. 근데 그 비문을 본다고 했을 때 비문은 학자들이 보는 거야. 문자를 중심으로 하니까. 사회가들은 뭘 보냐면 비각을 보는 거야, 실은. 그렇죠? 그러면은 어떠한 장명용 비다 했었을 때 문자학자들이 볼 때는 비문을 보는 거지. 사회가들이 볼 때는 비각을 보는 거지. 비각 문자를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써야 돼?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비 하나만 쓴다고. 그러면 비 하나만 갖고는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비각이라고 그래. 지금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슬슬 어떻게 써야지 되는지 여러분도 나름대로 생각이 들죠? 안 들어? 내가 그렇게 쓰리 쿠션까지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뭐 할 때 단어 한번 정리할 때 이렇게 많은 생각과 여러 가지 과정에서 올바른 명칭을 쓸 수 있어야지 돼. 그게 학자의 본분이야. 따라서 뭐 할 때는 비각이 하는 거가 제일 좋은 거야. 또 그 문자의 내용 같은 거 거기에 비문에 이렇게 할 때는 비문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개 보면 찬서자가 있잖아. 찬은 비문이지. 서는 비각이야.
그러니까 뭐 비문의 내용은 어떻다 이렇게 해야 되지 비각의 내용보다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자기가 단어를 확실하게 알면은 거기에 적절한 용어를 써서 이해가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은 뒤죽박죽이 돼. 자기 자신이 모르니까. 왜 몰라? 생각 안 하니까. 되게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어떤 거를 많이 하냐면은 남이 어떻게 썼는가 보고서 그것만 따라갈 생각해. 지금 내가 말하는 거가 여러분도 논문 쓰고 할 때 절실히 느끼죠. 근데 이런 방법이 바로 글씨야. 지금 서예야. 우리가 그 법첩 임무한다든가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한다는 거라고 내가 보면은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지 되지. 그러니까 왜 입고 출신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법첩에 들어가기만 했었지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기초는 잘 쌓고 법도는 뭐 쌓을 수 있어도 창작이 안 된다 하는 얘기다. 그 생각이 바꿔져야지. 그래서 법고 출신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그치? 법도로 들어가서 출신이 돼야 되는데 한국 사단은 법고만 했었지 출신이 안 된다. 그건 뭐 때문에? 단어 정리를 못하니까 그래. 단어 정리가 돼야지 생각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글씨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고 한 거가 바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 법도가 맞아야지 돼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생각했다니까. 그렇게 말하는 법도가 과연 뭔가, 그런 법도는 어디서부터 나왔고 왜 하고 했었을까. 그거는 되게 초학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 온 거야. 당나라 때부터. 그러니까 그거는 깊은 연원을 모르면은 그 속에 파묻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위에서 주위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다들 그렇게만 믿고 생각을 안 해. 그럼 보장돼 있잖아. 벌써 그 사람은 발전이 안 된다는 거 보장이 돼 있지 않나? 너무 그렇게 가혹하게 얘기한다고. 지금 말 들어보니까 슬슬 속아 넘어가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 계몽이라고 그래. 계몽이라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제목, 그러니까 총론, 그러니까 고금, 나는 각석이라고 하고 싶은데 각석, 비에 새긴 거 이런 것을 한번 총론 전체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 고자 금동등 그 기물, 기 관지 문자, 이 배 치지 그 후 주각 비약 금인 취범 취 범모 중 경 주성자 여 무릉 개군 무릉군 개원사 철탑상 겸 주각 경주 지소 개시 치 주구 이지. 고자 옛날에 그 금동, 이 금은 쇠지예요. 이 동은 내가 청동이라고 그랬는데 청동인가 과연? 청동은 우리가 청동기라니까 청동을 하는데 그렇게 따져보니까 그건 구리야 구리. 실은. 그냥 청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여러분은 그렇게 알으시는 게 좋다는 거야. 구리로 만든 거지 청동이 아니야. 청동이 참 뭘로 만드나 참. 주석하고 구리하고 합. 근데 성분이 뭐가 많아? 구리. 구리라. 내가 이런 걸 찾아보더라고. 이런 거가 지금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아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새를 다 금이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그 중에 좋은 거는 길이야, 길할 길자. 그래서 길금 문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 보면 말들이 그 단어가 연원이 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지 돼. 이상한 글 나오면 한번 찾아봐봐. 그러고 생각해보고 그러면 거의 내 말이 맞아요. 이렇게. 난 찾아봤거든. 그런 거. 그 돈 같은 거였을 때 사람 안 찾아본다. 그러니까 굴이 그런 걸 생각을 한다. 그리고 편안하게 내가 청동이라고 그랬었지만 굴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거 지금 새와 이런 거가 이렇게 보면 뭐 금속이죠. 금속과 어떤 그 청동 이런 거 기물은 그 기물의 그 관지 문자 그 관지는 알죠. 그 볼록 오목 그런 문자는 모두 배 주방이야. 배는 아주 굽지 않은 거. 그러니까 주물 형태에 있는 거. 그러니까 거푸집이야 말하는 거.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푸집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청동기 같은 경우는 거푸집을 해서가 만들거든요. 근데 그 거푸집은 크게 두 가지야. 하나는 그 밀랍으로 만드는 거고 또 하나는 모래로 만들어. 모래.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 다음에 거푸집에서 그 완성을 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걷다가 뭐 글씨를 뭐 새기고 그러겠죠. 걷다가 거푸집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청동기 같은 거 두 가지. 하나는 걷다 그렇게 해가지고 새겨. 그러니까 얇으니까. 우리 왜 그 도자기 만들 때 도자기 그 굽지 않은 거 굽으면 이제 안 되잖아. 못 새기고. 걷다가 이제 하고 유약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군단 말이야. 뭐 1800도인가 뭐 아무튼 무슨 뭐 해가지고. 그럼 그게 단단해지니까 그 다음에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하는 거야. 묘지병도 내가 보니까 묘지병도 돌 같은 거가 있지만 흙도 있어. 흙을 하니까 흙은 그 위에다가 쓰는 거야. 그치? 돌에는 새겨야지 되잖아. 이 흙은 쓴단 말이야. 이렇게. 아니 쓰는 것보다 쓰지. 축축할 때 쓰겠죠. 축축할 때. 써서 거기에 들어가지가 않지만 그걸 칼로 그렇게 해도 새긴 것보다는 더 분맛이 나. 그런 다음에 구우면은 전 그게 똑같은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글씨들 내가 그 옛날 그 자료 같은 거 어디 있을 거야. 그런 거는 거의 다가 분맛이 나.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런 거 과정도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그 어떤 그 각성 문자 이런 걸 봤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한 건가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법적 보는 눈이 달라진다. 생각이 달라져. 근데 이런 거 아무것도 이런 거 지금 모르고 하면은 그냥 거기서만 나오고 있는 글씨만 보니까 이건 눈 뜨고 장님이야. 그러니까 걷다가 샘물을 갖다가 부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 거푸집은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 거푸집에 샘물을 갖다가 붓고 하는 거는 주를 말하고 걷다가 새기는 거 이런 것은 뭐 착인이라고도 착도 되고 각도 되고 그러는데 그건 도구에 따라 다르더라고. 끌 같은 거 이런 걸로다가 이제 그 사용하면은 그게 착이 되는 거고 칼 같은 걸로 하면은 각이 되고. 그러니까 도구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져. 근데 아무튼 후에 정각 이 전자도 왜 전서전자다. 전서전자도 그 두 가지 뜻이야. 하나는 전서라는 뜻이 있고 또 전서전자 할 때 그 전이 색이다는 뜻도 있고. 근데 전각은 그 나중에 뭐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서의 그 전각이라는 의미는 자전자각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전서를 쓰고 스스로 새긴다는 뜻이 전각이야 원래. 따라서 전각은 유파야.
그 전에는 그러니까 전각 시대 이전에는 그 전각은 명청 때 화요석 이러한 것이 발견됨으로써 걷다가 대상을 옮기면서 사대부들이 자전자각 이게 뭐라고 나왔다고 그랬어 아까? 전각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파가 생겨진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 서예가들이 글씨를 써주면 그때 그 위는 대개 옥인이었습니다. 옥이 주로해서 옥은 사람들이 못하잖아. 옥공예 한다. 그럼 써주면 그거를 갖다가 장인이 새기는 거였어. 그러니까 그 품격이 안 나오겠지, 그렇지? 형태는 나오지만. 근데 자전자각이 되면서부터 자기가 쓰고 자기가 새기니까 품격이 나오게 되지. 그러면서 그때는 정각, 유파가 그래서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구분할 때 명청 이후는 정각이라고 불려야지 되고 명청 이전은 인장이라고 하는 거가 올바른 명칭이야. 딱 구분이 분명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마음대로 이런 걸 모르면 그냥 막 갖다 막 자기 편한 대로 아는 단어만 갖다 쓴다. 아는 사람이 보면 얘 뭘 썼나 싶어. 근데 그런 걸 다 어떻게 하냐고? 공부하면 돼. 공부를 안 했어요. 요거는 내가 에피소드가 있는데 내가 96년에 저 중국 갔었는데 그때 그러고서 바로 그 해인가 이렇게 그 다음인가 그 서령 인사 그때 90주년 그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아마 그 중국은 이렇게 행사할 때 학술대회를 꼭 해요. 그러니까 저 세계를 한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한번 서령 인사에서 불렀어. 그래서 내가 거기 박사하고 또 박사 다 아니 나를 아르니까 그러더니 아 이거 글 좀 한번 봐달래. 보니까 한국에서 거기 한다고 논문이 4편인가 이렇게 좀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좀 뭐 아르니까 그러겠지.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이건 감상문도 아니고 그냥 뭐 거기 있는 사람들 이름은 다 알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좀 한국이니까 해서 대표로 글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내가 논문 쓴 거가 전서가 정각에 미친 영향이야. 내가 그걸 하면서 얼마나 고민해가지고 전서가 아무튼 전서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내가 제목을 그렇게 잡고선 그 논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난관은 아까 같이 명칭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까 같이 정각을 구분해가지고 명칭 이렇게 하면서부터 그 위로 인장시대, 그 다음에 정각시대, 유파 이렇게 해서 나눠주니까 너무 선명해진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내가 불확실하니까 그때 상해 박물관에 그 소노에이주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정각 그 이론에서 그 대가고 내가 찾아갔을 때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더니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또 와서 또 이거 서령에서 류장이라고 그 분한테 뭐 상의를 하고 그랬.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저 좀 탁월한 생각이 맞다고. 그래서 내가 논문을 그렇게 해서 발표돼가지고 여기 다 실려 있고 다 그래. 지금도 그게 다 글이. 그래서 아주 그때 좀 그 우수 논문이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없으면은 그게 생각이 안 들어간다. 저는 전서 정각하면 전서로 각을 한 게 전각으로.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니까. 그럼 예서로 쓰면은 얘가 하겠는가? 각 예서는 별로 안 본 것 같아서. 많아.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비석이 있잖아요. 비석에 위에 하는 거. 그거 이름을 갖다가 사람들은 뭐 전액이니 무슨 뭐 기타를 쓰는 비액. 그건 비액이에요. 그러니까 비액을 전서로 썼다 이렇게 말해야 돼. 거기 예서로 쓴 것도 있고 해서로 쓴 것도 있고 행서로 쓴 것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전액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전서를 주로 쓰니까. 그러니까 명칭이 참 다르지. 그래도 비액은 아르니까 지금 그래도
높은 사람이야, 딴 사람. 그 명칭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서로 비액을 썼다 이렇게 하는 거가 맞는 말이지, 예. 그렇지? 근데 그것이 전액이 될 수는 없는 거야. 네. 하다못해 문화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 그래서 내가 우연한테 그런 거 막 뭐라 그래요. 본치라. 그거 설명해 줘.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누가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올바른. 아유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하면서. 그래서 전문가가 이렇게 그 옛날에는 이렇게 세글자를 이렇게 썼다고. 비약 그래서 그 금인 사람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곧 범모 요 범모가 거푸집이 아까 말한 거 거푸집. 거푸집에 그 저 주물을 거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무릉 개원사에서 그 철탑 위에 그 주각한 그 경문 이러한 그 따위를 갖다가 그 본이 모두 주물을 한 이후에 한 것이더라. 그러니까 주물 먼저 이렇게 하면서 거푸집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걷다가 새겼다 그런 얘기라고. 이거가 내가 이거 도파라 이거 아마 딴 데도 도파 넣은 거가 있어 내가 이렇게 개원 사건 도파를 넣은 거가 있어. 그거 되게 커. 아무튼 뭐. 지어 석각 이 사람은 석각이라고 자꾸 그랬어. 그럴 때 내가 돌의 책임이라고 그랬었는데 걸려. 나 같으면 각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랐어. 또 지금 사람 이 사람은 남성 때 사람이잖아요. 남성 때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또 지금 사람 또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하면 다 달라. 석각 각석 다 이렇게. 내가 왜 각석이라고 하냐고 그러면은 근원이 있어.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에 이사가 했었을 때 태산각석, 남야대각석 뭐 이러잖아요. 그지? 예. 그럼 처음부터 그게 용어가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야지 되는 거야. 내 생각은. 그 다음에 각서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좀 삐뚤어가지고 삐뚤 마음으로 가지고 그저 석각이 그럼 떴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썼겠지. 그러나 나는 한번 그게 그때 제일 먼저 왜 내가 그런 걸 중시하냐면은 내가 특히 명사를 중시하는데 진나라 이전에는요 서체 이름이 없었어. 어제 내가 글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한 게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보면은 이해할란가 못할란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중국서의 그 최초는 그 은나라의 각골문과 주나라의 종정문 이게 중국서의 최초겠잖아요, 그렇지? 그러나 각골문은 귀갑수골에 새긴 것이지, 그렇지? 그리고 종정문은 종종이기에 주조하거나 새긴 것이어서 서체 명칭이라기보다는 서사 대상을 명칭으로 삼는 거야. 따라서 이것은 서해라는 관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각골문이 서체냐고, 종종문이 서체냐고. 아니지. 이런 거 누가 생각하냐고. 한 번도 생각 안. 김 회장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아무튼. 근데 진나라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 이사가 새긴 서체를 정리하여 소전이라고 만들었는데 태산각석 나와 이게 대표적이에요. 지금 이 두 개만 전해져.
6개를 했다고 하는데 예. 2개만 지금 전해진다. 아무튼 문헌 기록에 의하면 진나라 이전 서체는 전문적 명칭이 없었고 진시황이 문자를 통일함에 비로소 전서 예설의 구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한나라 허신이 설문해자 서에서 팔체라는 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 팔체는 바로 이거. 지금 요 대전 이거 다 보면 이게 다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다 이게 전서야. 대전이라고. 그러니까 대전 소전 예서라고 이렇게 보면. 그렇지? 예. 그러나 소전은 춘추전국의 진국 문자가 변천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이사 주문이 아닌 거란 말이야. 이사 혼자 만들어진 게 아니야. 이렇게 정리한 것뿐이지. 또한 예서는 전국 시기에 싹 텄으니 결코 진나라 초기에 있었던 거 아니야. 그 전서부터 있었어. 따라서 진나라도 팔체는 서체 운영 경계를 섞은 것으로 각부 모인 서서 아까 수서는 서체의 운영이야. 그리고 전서 예서는 별도로 서체에서 구별함이 있지 않아. 그러나 허신은 대전과 소전의 관계를 분명히 들춰냈고 아울러 예서가 있어 고문은 이로 말미암아 없어졌음을 제시하는 거야. 그리고 뜻이 매우 분명하고 대전 소전은 고문 서체에 속하고 예서의 운영은 소전을 옛날 서체의 종결 서체로 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부 다 대전이고 최종의 종결 옛날 서체가 소전. 소전. 그리고 예서는 그러니까 예서 전서 예서밖에 없었다. 그 전에 지금 요만큼 쓰는데 얼마만큼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이거 분명해졌죠, 그죠? 예. 자랑도 아니지만 이렇게 저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저거 딱 하면 이제 생각이 벌써 많아졌죠, 그죠? 저 많아지면 사람이 좀 복잡해져. 자, 아무튼 그러니까 그때 각석이라고 처음에 서체가 처음 이렇게 나오게 됐었을 때 소전 저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태산각석, 낭야대각석이면 각석이 올바른 명칭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뒤에 사람들이 각석 석가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건 지들 마음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김 회장 어떻게 생각해? 동의합니다. 그때는 동의가 아니다. 일리가 있는 거야.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말이 다 옳은 거가 아니거든. 일리가 있는 거다 하는 것은 저런 학설도 있구나 라고 한 번만 인정을 하는 거지 거기에 따르든 안 따르는 거는 자기가 좀 더 생각해 본 다음에 결정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그건 공부 태도가 안 돼. 아니, 내 말이 더 맞지 않나요? 예.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해서 자기가 확신을 가졌을 때 비로소 자기 거가 돼. 어떻게 내 말을 다 맞았어? 예. 왜? 아니 고문 아까 소전 이전 거는 그냥 대전인데 고문이라 대전 이퀄 고문으로 봐야 되는 게 맞나요? 고문은 굉장히 웃기는 얘기야. 고문 뜻이 뭐야? 옛날 문자야.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말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고문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게 대전을 그냥 고문이라고 말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나는 그렇게 니콜을 안 했어. 대개들 고문들 하면은 주로 뭘 하면은 조충문, 과두문. 대표적인 예가 공자, 벽중서를 얘기해. 그걸 고문이라고 주로 얘기해. 그래서 그 뒤에 한나라 때는 그런 것이 좀 발견됐었잖아요. 네. 공자. 그래서 고문 경합파, 금문 경합파가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부 다 사회가가 쓴 것이 아니라 문자학자들이 썼던 말을 사회에서 인용하니까 혼란이 나오는 거예요.
고문 경합파하고 근문 경합파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진시황이 분서 갱유를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나라를 하여서 유학을 하니까 경학이 필요한 거야. 한무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유교를 해가지고 했더니 책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외워서 이렇게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야.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랬었다고. 지금도 우리 전화 써고 그럴 때는 뭐 2, 300개 외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었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정리를 한 거가 정리를 했는데 그때는 예서술을 썼잖아요. 예서로 써서 정리한 거가 근문 경학가야. 근문이야. 근문 경학이야. 그런데 그 중에 그러니까 거기에 기억력이 한계될 수 있을 수 있고 등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지? 근데 그 뒤에 고문 아까 같이 그 공자 벽중선이 실물 출토 자료니 이런 것이 나오게 됐네. 그럼 그거는 옛날 그 각석이니 아니면 썼던 거니 뭐 이런 거 나오게 되잖아, 그지? 그런 걸 다시 해석하고 하는 거가 보니까 이 근문하고 다른 거야. 그때 근문이라고 하는 거는 예서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서 이전의 글자니까 그걸 고문이라고 했던 거야. 그게 주로 과도문 또 조충서.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주로 밑에 남방은 조충서였고 북방은 과도문이었다. 썼던 것이.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념이 달라지는 거야. 근문 경합파, 고문 경합파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야. 그런 영향이 우리나라까지 옛날에 나왔어. 어떻게 나왔었냐? 송시열 때부터. 송시열은 고문으로서 고문 경합파 그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려야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송시열은 누구지? 송시열 계통의 미수. 허미수.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파들은 남인 그 굽작파들은 전부 다 전서만 썼어. 근데 그때 근문으로 이렇게 적였던 사람들은 예서로 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소론계통의 사람들은 전부 다 예서만 쓴 거야. 그 계통이 쭉 내려와가지고 일중 김충현까지 내려오는 거야. 그 안동 김씨들. 이런 거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이야.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근문 경학으로 지침을 한다든가 고문 경향으로 어떤 방침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나라 정책 기조가 달라지기 시작하거든, 그지? 그러니까 서로 맞다 싸우고 하다 보니까 사화가 나오고 그거야 뭐 그 사람들 차치해두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네들은 전서만 썼고 예서계통에 이렇게 소론이 지금까지 해가지고 김충현까지 그 집안이 그래서 소론계통에 이어져 가지고 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거기 전서 안 쓰고 주로 예서만 쓰잖아, 그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 집안을 찾는 거야.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옛날에 그냥 비액은 전서로만 쓰고 비는 이제 해서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지금 내가 말하는 거가 글 쓰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돼. 하지만 생각이 달라져. 그럼 내가 어떤 서체를 써야 될 것도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봐야 되는 거야, 정말. 지금 만약에 필요하면 나는 요즘 안진경체를 할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이 다 종합적으로 한 결과 국한문 혼영 서체를 재창한 게 이래서 하는 것이야.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몇십 년 내가 해봤잖아요. 이렇게 한문과 기타 등등. 근데 우리나라 서단에 나아갈 바가 확실한 것은 이게가 낫다는 얘기야. 이게 다 보면 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이게 법도가 서지 않으니까 지멋대로 다 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저게 어떤 법도가 뚜가 딱 섰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전부 다 그것만 따라 한다 이제. 그 양서방도 여기 따라가지고 그렇게 써봐. 그러면
지멋대로 쓸 수 있어. 뭐 검도채도 쓸 수 있고 뭐지? 자네 한참 많이 했던 배드민턴 채도 쓸 수 있고. 그 나중에 그렇게 붙여진다고. 자네가 유명하면 어떻게 되냐고. 아우 나는 그 검도채하고 배드민턴을 갖다 융합해가지고 걷다가 나중에 그림까지 배워가지고 그 화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섞은 거다. 이거 말만 갖다 붙이면 그러면 좀 새로운 뭐가 나오는. 일단 유명해지고. 내가 이 가설인 것 같아요? 아니라. 그럼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속에는 뭐가 있어? 사유가 있는 거죠. 그 생각은 어디서 나와? 자기가 갈망하고 공부하고 하는 속에서 나왔던 거죠. 결국 보면 그게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사람들은 위에 것만 답습하고 베끼기만 했었으니까 자기 채는커녕 그거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거지. 김하정 어떻게 생각하시나? 머리가 복잡해 또? 나만 만나면 머리 복잡해져? 비록 한 줄 나갔지만 벌써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잖아. 네. 아까 이거 석각. 자, 지어 석각 솔다 추 완서 자 확인지 왠지 맨날 화라고 읽고 획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 뭐 무슨 말 같지, 그지? 화이 입석 처기 심실 지어 극촌 기 전착 직하 왕왕 지지 급 반대어 면 소위여 탁충찬 무지 지형 비약 후세 각조 풍상 예하 사 저게 뭐냐 다약 전 주상 조 구유조자인가 조상. 자 석각에 이르러서 도래색. 그러니까 내가 석각이라고 각석이라고 내가 하기가 싫으니까 도래색임이라고 그냥 똑같이 했는데 나는 각석에 이르러서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얘를 살려준 거지. 내가 번역자지 창작자가 아니잖아, 그지? 이르러서는 대부분 대체로 요 거친 돌, 요 완석은 두 가지 의미야. 완석은 거친 돌이라는 뜻도 있고 딱딱한 돌. 그러니까 완이 좀 고집세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딱딱한 돌, 단단한 돌 이런 것도 완석이라고. 돌머리를 갖다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짱돌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거에 반대말이야. 아까 길석이니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길건관. 대부분 이런 거를 사용했다. 왜 그러냐면은 요렇게 해야지만 오래 가니까.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달라가지고 중국은 토의 나라야. 그래서 한국 여자들이 중국 가면 살찌고 잘 돼. 안 맞는 애는 3달 만에 미리 귀국하지만 남아있는 애들은 대충 그래.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금에 해당돼 가지고 돌이 강해요. 화강암 이런 거가. 근데 중국은 토하니까 점토암 같은 거 이런 쪽가 많아서 색인 문화가 일찍부터 발달된 거야, 거기가. 근데 색인 문화가 그렇게 발달되지만 그런 돌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부서지고 막 이럴 단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그 어디서 그냥 심심 산골에서 거친 돌 완석을 구해온다. 단단한 거. 그러니까 이게 참 바보 같은 노릇이지만
볼 때는 바보스럽잖아. 근데 결과를 보면은 그런 것이 후세에 더 오래 가는 거니까. 그 200의 그 고사 뭐 마초로가 뭐 있잖아. 그 절구 공이를 갈아서 바늘로 만드는 고사거든. 200이 땡땡에 가다가 그 할머니 보고서 뭐 하냐니까 이거 바늘 간다고 그랬더니 그러고서 깨우침을 얻어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공부했다잖아. 그래서 서해가 또 가끔 뭐 그런 거 단어 소재로 글씨를 쓰기도 하더구만. 이걸 알고 썼는지 아니면 뭘 했는지 그냥 좋아서만 썼는지. 그 마초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글씨와 그 필행 이게 그 돌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깊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잖아. 지역급청 그래서 그 유촌의 그 이런 그러니까 얇은 돌 이런 거 부스럭돌을 그 표면화만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깊게 이렇게 해서 뭐 들어가야지 글자가 나오니까 1촌에까지 들어갔었으니까 1촌이면 뭐 3cm지 그지? 그때 뭐 한나라니까 뭐 2.3 뭐 이렇게 되겠지만 어떻게 깊게 들어갔죠. 그럼 내가 이건 좀 여기하고는 좀 다른 그런 문제인데 옛날에 당나라 이전 저기들은 그 한나라 서한 동안 그 이전 한나라 이전 우진남북 그 한나라 이전에는 이 저 돌에 새긴 거가 이렇게 새겼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땄다. 지금 이런 것처럼 이렇게 들어갔다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땄다. 근데 우진남북저들은 이전 빨리빨리 하려니까 이렇게 들어가 사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원형이 깨지지 글씨. 이거는 원형이 되잖아. 그래서 우진남북저들이 전부 다 칼쥐고 이렇게 저 하는 거가 바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원형이 깨지지. 그리고 칼라 같은 것만 보이는. 그러니까 이 저 북이서 같은 거가 칼 맛이 보이지 도필 맛이 안 보인다. 도필만 나오지 부필, 모필 맛이 안 나와. 근데 재밌는 거는 원시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원현중 묘지명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원시가 그때 북위의 그 왕들이 원시야. 거기에서 나온 묘지명이니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분맛이 나. 왜 그러겠어? 원가를 많이 주니까 각수들한테. 그러면 이렇게 계속 새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맛이 나오지. 근데 나머지들은 싸구려 이렇게 빨리 와가지고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이런 걸 하면 두 가지를 알아야지 돼요. 하나는 지금 북이서 아니면 이런 거 많이 쓰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법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믿어야 될까. 두 번째, 이거를 모필로 써서 쓰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그런 데에 대한 논문이 처음 나온 거가 삼행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근대 사람이야. 삼행의 논문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그런 거 가지고 글씨를 써도 북이 글씨 써도 아무래도 그 맛이 안 나와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 중에 북이 그 묘지명이 그 완성되지 않은 걸 하나 발굴이 됐어. 그러니까 그때는 막 어려울 때니까 전란이 많으니까 뭘 새기려고 그러더라도 전쟁이 나면 도망가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미처 그걸 완성을 못하고 땅속에 숨겨져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출토가 됐는가 봐. 근데 반은 위에 새겨져 있고 반은 밑에 서단을 한 거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서단한 글씨하고 여기 새긴 거 글씨를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야. 맛이. 그때 비로소 자기가 못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그 필법을
했다는 그러면서 그런 논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최초로 그 비각에 대해서 그 한번 연구해본 이런 거예요. 근데 난 그런 것들을 처음에 글을 읽고 얼마나 난 신선한 감동을 느꼈는데, 근데 그런 걸 내가 한국에서 얘기하고 그러면 하나 미친놈같이 이런 식이지. 그러고 이거 법칙이 이렇게 됐다고서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남대문 갔다 온 놈하고 안 갔다 온 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안 갔다 온 거. 나는 말을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불편하니까 그 불편을 얻다가 글로 쓰는 거지. 지금은 저 내가 말해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지. 그 당시 말하면 웃긴다고 그러는 거야. 글씨만 잘 쓰면 됐지 무슨 꽝 잡는 게 매지 뭐 이렇게 뭐 이런 같은 그러던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지금은 말도 못해. 그래 다 숨었어 그런 사람. 아 그렇게까지 참 하더라. 아무튼 그랬어. 근데 그런 물결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만 해도 그 광로봉역 공로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숨어 있는 이유는 숨어 있고 싶어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사단을 타고 막 그냥 그 질타 그리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가 더 많고 여러 가지가 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그 텐시 전부터 이렇게 하오라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광로봉 칭찬만 안 나타나니까. 걷다가 내가 죽으면 이제 찬양만 남아. 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그죠? 김 회장 그래 안 그래?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이라도 나타나고 나면 얼마나 저 불편한 사람들 그 속삭이는 이런 게 많겠어. 그러니까 안 나타주는 게 좋은 거야.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아. 자, 주착. 요 착은 아까 끌 같은 거 하는데 뭐 뚫고 뭐 그러는 거야. 우리는 새긴다고 그러지만 표현이 새기는 거는 칼로 이렇게 새기는 거지. 근데 끌 같은 거는 어떻게 생겼나?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새겨 이 사람은 망치도 쳐야지.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뚫는 거지. 그걸 착인이라고 해. 그러니까 정각할 때도 장군인 같은 거가 착인이 돼. 쇠잖아. 쇠를 새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끌도 이제 종류가 많겠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걸로 빨리 장군인을 새겨가지고 줘야 될 거 아니야. 사령장하고 같이. 그래서 그걸 착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해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뚫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어감 이상해서 이게 안 받아들이는데 내 말 들으니까 이제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그걸 착각이라고도 그래. 착하고 각자.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전자를 쓴 것뿐이라는 거예요. 직각. 곧바로 내려갔단 말이야. 뚫고 새기고 할.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이거. 그러니까 종종 왕왕지.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이르러. 이렇게 새겼으니까. 이렇게 새기면 각도가 저렇게 해가지고 밑바닥까지 갈 필요가 없지. 겉만 슬쩍 떠나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끝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반 대여면 오히려 그 면보다 더 크다. 이게 크다라는 거가 크다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난 크다로 아마 했을 텐데 큰 것보다도 깊은 걸 말하는 거야. 면보다. 그지? 의미는. 그래서 좀 한번 생각해. 그러니까 이른바 뭐 탁식, 탁중, 뭐 존벌레 뭐 하는 거, 찬루지형 이러한 것이 있는 거, 이러한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거가 벌레 생긴 거, 형체 뭐 같은 거 이것에 있는 거가 비약 후세 각착 풍요롭 위는 풍요롭고 그 아래는 예리한 거 이거와 같지 않다는 거. 그래서 다약, 차약, 차라든가 약의 맷돌 뭐라 그러나 구유라고 뭐 그러는데
사 같은 거 갈고 아니면 이렇게 약 이렇게 해가지고 움푹 파여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래, 이렇게 그거 말하는 가는 거 거야. 있어요. 드라마 보면 많이 나와요. 한약방에 네. 가면 아, 한약방이에요? 예. 중국 드라마 보면 맨날 임금 옆에서 이거 차다리가. 그러니까 그냥 했어. 찬약을 빻는 뭐 빻는 것보다 가는 약죠. 건데 아무튼 약죠. 움푹 들어간 기분의 예. 형상을 얻었다. 약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쓴 것만 봐도 아 벌써 눈이 다른 거지. 그치? 옛날 거하고 지금 거하고 새긴 거라든가 기타 이런 걸 했었으니까 이 정도면은 내가 볼 때 상당히 그 연구가 있어가지고 뭔가 다른 걸 봤기 때문에 이런 걸 쓰는 거야. 그러니까 고금속각이 다르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저건 아까 철탑을 보고 나서 철탑에 있는 거 새긴 거 그걸 보고 나서 좀 쓴 거잖아요, 그지? 자, 고비집 핀야 기화 회 유비 근세지 비지 핀야라 기회 화 유세라 유비 난만 유세이 이감. 근데 화라고 해도 만약 그 획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혼날 거고 획이라고 하면은 화라고 하는 사람한테 혼날 거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화랑이 있고 해야. 회 어려워. 여제 한상급 양현간 친결 위진 비각 여차라. 그러면 옛날 비각 그 핍은 모자라는 거야. 결핍이지. 예. 옛날 그 비각의 그 모자람은 그 피력이 유비 더욱 살찌는 거야. 원래 피력이 살찌면 그 맛이 안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게 참 웃긴다. 서각한다고 그랬었지. 선생님 서각 원전 줄은 모르지. 예. 그가 창립에서 10년 내가 했었잖아. 처음부터. 철저히 80년서 10년 딱 하고서 내가 국제전까지 해주고 그만뒀어. 왜 그만뒀냐? 그동안까지 10년 하는데 사회가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거가 그러다고 그 뒤에 뭐 창립 몇 주년이라고 한번 나보고 글 써달라고 뭐 통해서 이렇게 왔었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뭐 그때 노을감세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쓸 사람은 광고밖에 없다고 가지고 해서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좀 최소 50만 원이 필요한다. 그래가지고 좀 붙여왔어. 그래가지고 썼어. 그래 글을 줬더니 내가 그랬거든. 이것이 예술이 되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자전자각처럼 이렇게 하고 자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남의 글씨만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과 그러한 것들은 좀 지향하고 이것이 발전하려고 하면 자기 이런 거 뭐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물고 작가님 이런 것만 아무튼 뭐 그런 걸 해서 좀 지향점 몇 가지를 썼어. 그랬더니 원고를 좀 고쳐달라는 거야. 자기들이 좀 창피하잖아. 나 돈 물려줄 테니까 나 그렇게 하면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해봤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니들이 하는 거는 작가라고 보기보다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내가 쓴 거야. 그러면서 작가가 되려면은 지향점을 몇 가지, 세 가지를 크게 나눠서 해준 거라고. 그건 그 사람한테 굉장히, 딴 사람이 보면 굉장히 옳다고 나와서 옳은 얘기고 좋다고 그러지만 걔들은 좀 칭찬받고 싶고 이렇게 알겠지? 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더니 그냥 나중에 보니까 그냥 했어.
그러니까 오히려 딴 사람들이 그 올바르게 잘 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받아들였으면 그 사람들이 발전이 될 텐데 지금도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보면 그냥 장사꾼으로만 빠지고 저렇게 하는 거 똑같으니까 그건 예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내가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아 저거 보면 다 내가 새긴 거잖아. 그 앞에 그 청안제 서식도 다. 입구에 몰랐습니다. 옛날에 다 자주 하셨죠. 안 먹게. 네.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봤다고 다 나도. 80년에서 딱 90년. 그때 옛날 저 도로 보면 다 나오고. 아무튼 뭐 자, 그랬어. 그러니까 어떤 점이냐면 자네도 성악했었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요런 글씨가 뭐 있다고 쳐. 요런 글씨. 요거를 새길 때 바깥에를 새길 거 아니겠어요? 네. 새길 때 어느 거를 중심으로 새겨야지 됩니까? 획이 보이는 대로 이거 지금 이런 걸 새겼었을 때 이걸 새겼었을 때 물론 이것도 나타날 수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먹색의 번짐도 있고 또 갈피라도 등고 이렇게 쭉 있었을 때 그걸 어떻게 새겨야지 됩니까? 바깥에 외양을 주게 되면 자연이 살지게 된다. 네. 그렇다고 안위로 해가지고 나온 것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파리하게 된다.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력이 더욱 살찐다는 얘기야. 나는 해봤으니까 이거 딱 이 사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는 거야. 옛날엔 그랬다. 근데 그 뒤로 갈수록 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작아지고 파리해지는 거지. 그래서 아까 이걸 원형대로 했었으면 어떨까 이런 걸 자꾸만 생각해보고 왜 그러냐면 그거는 많은 그 있는 그 글자들을 보면은요 이게 나와요. 어떤 통계가 같은 자가 여러 자가 있었어요. 그럼 어떤 것이 원형에 가까울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글 표준으로 임서를 하는 거가 나는데 그럴 생각을 누가 해보냐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연구가 안 되면서도 글 쓴다고 탱자탱자 아니 내가 볼 때는 같이 놀아야 되겠어 안 놀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설명해 줘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다 해봤거든. 다 몸소. 김 사장 갑자기 말했어. 아니 지금 저 지적하신 부분이 이제 서각하시는 또 그 단체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향이 조금이라도 바뀌신 건가요? 아니면 안 바뀐다니까. 비슷합니다. 네. 저기 저만 유일하게 제 글씨로 파고 그러니까 있고 다른 사람들은 서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의 글씨를 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죠? 그 말인데. 그 사람들은 취미생활들이야 다. 예. 취미에서 그거 하는 거기 때문에 글씨도 못 쓰고 그 사람들 행사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새기지도 못해요. 왜냐면 필력이 어떤 순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거 막 뭉쳐서 뭐 있는 글씨 같은 경우는 그냥 떠내려가. 나는 필력을 아니까 같이 이렇게 떠도 이 필력이 해서 생겨나고 나면 눈에가 보인다. 그렇죠. 근데 얘는 겉으로만 읽어가지고 뚱 떠낸단 말이야. 그럼 무슨 글씨인지 몰라. 예를 들면 그렇다고. 네. 그거 내가 뭐 그냥 알잖아. 내가 자꾸만 이렇게 말하면 내 앞에서 무슨 말을 못하겠다. 그치? 그래도 요즘 많이 보는 걸 본인이 하잖아. 무슨 그러니까 저거 하지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걸 글씨를 아는 사람이면은 그게 가능한데 글씨를 못 새기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새깁니다. 그러니까 우진단복저 같이 그 대장은 글씨를 알고 제대로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수요가 많이 하면 그 밑에 B급, C급들이 그냥 하고 나면 그냥 파기만 하면 좋다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더욱 살찔수록에 또 난만 이 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질러지고 막 뭐 한 이러기가 어렵다. 살이 찌니까. 근데 여기 근세 그 비각의 그 결핍은 그 필액의 유세
다 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만 보이게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옛날 살찐 거는 그만 이렇게 막 그 번지고 뭐 이러는 거가 그 어렵다. 더 이상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또 요 아주 가는 경우는 멸 없어지기가 쉬워. 그렇잖아. 근데 내가 여제 그 한상은 한강이야. 근데 한상이 한강인데 한상이야. 아, 또 걔들은 또 한강이라고 또 부르는데 또 지명은 또 내가 저길 가봤거든. 저가 그 양양에 있는 그 양양에 딱 이렇게 그 있는 거야. 강. 그게 한강인데 꼭 우리나라 한강 같아. 폭도 넓어 그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항상 삼국진이요 아니면 기타 뭐 이런데 꼭 보면 이게 요 한강에 항상 고기를 대치해 항상. 그래서 그거 넘어오면은 그냥 뭐 아무튼 거가 그 양양이라는 데가 많이 나오잖아요. 거가 그 격정지야. 그래 거기 가고 나면 그냥 무한 이렇게 뭐 그냥 다 넘어가거든 그 장사. 자,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한상과 그 양현도 보면 그 양양에 있는 산이야. 그 사이에 그 강과 그 어떤 산 사이에서 친히 위진 비가 보니까 이러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 거를 보고 지금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해가 빨라. 여기까지 끝나고 이제 갈 거야. 자꾸만 시계 보지 마. 이거는 다음이니까 오늘은 이거 막내 가야 되니까 이거. 내가 그렇게 저 머리 없는 사람 아니야. 눈치 없는 사람 아니야. 겸석기 추완 자연난괴 후세석수 정호 연각 박결 이시 지 고인지 작사 불구 개비 금인 소능금야. 겸하여 그 돌은 이미 추완 아주 거칠고 또 단단하다는 얘기. 아까 완석이라고 그랬어요. 그 완석 잔성루가 그 추사가 쓴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야. 거친 거. 그래서 뭐 이게 완자 쓰고 그러면 뭐 완원 아니면 완원은 있지 않은 아니지만 완석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가 다 그 아는 사람이 그런 말 호를 쓰는 거예요. 더군다나 금석 계통을 아는 그런. 요거 놓고 코 쓰는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연난괴.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무너지기가 어렵다. 단단한 돌이고 이렇게 깊게 하니까 뭐 패이고 아니 설사 뭐 위에 자가 깨져도 살아 있잖아. 근데 후세 돌은 비록 정호 아주 그냥 그 정미하고 좋더라고 그래야 돼. 곱게 잘 닦고 뭐래도 부석한 거야. 이게 완성이 아니었어. 근데 오히려 이 박절이라 벗겨지고 이질러지니까 쉽다. 참 이거 이 사람 간단하지만 글 잘 쓰고 내용 분명한 거야, 그지? 옛날에는 거칠고 볼품 없고 하니까 단단한 돌이지만 이게 오래 간다는 얘기야. 근데 눈에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알 수 있는 건 옛날 사람의 그 작사 일을 하는 거는 구차하지 않았으니 걔 지금 사람들의 손은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래서 참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해보지. 내가 그 60여 권 그걸 한 거가 과연 후세 사람들이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물론 자만하기는 뭐하지만 미친놈만 하는 거야. 사단에 지금 나오고 50건만 해도 이거 미친놈이 하는 거지. 그만큼 자기가 절실하고 저렇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마음에 있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의 지금 생각은 이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참 니들 지금 까불고 뭐 세상에서 잘났다고 그래야 옛날 사람 못 들어가고 니들 하는 짓거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기에는 분명히 그 비평관념이 굉장히 커. 그죠? 그 여기에 대해서 할 말들이 아주 많아. 근데 그건 속으로 여러분들이 짐작하면 되는 거야. 빠라바라 빰빰. 빰빰. 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겠어요, 이거? 네.